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이 책은 일본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2012년 작품인데요. 추리소설에 미스테리, 스릴러,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고 나니 그의 가장 최신작인 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도 읽어보고 싶네요. 이 책은 나미야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미야 할아버지가 동네 아이들의 고민을 쪽지를 통해 상담해 주던 일이 유명해져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고민까지 들어주게 되다가 종지에 잡지에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판타지 소설로서 면모를 시간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의 이야기 순서가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듯 보이지만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시간의 순서에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좀도둑 아스야, 고헤이, 쇼타는 이제 막 빈집을 털고 도망 나오는 길입니다. 새벽이고요. 그러다 쇼타가 물색해둔 빈 가게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나미야 잡화점이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가게 문은 닫혔고 장사도 하고 있지 않으며 아무도 살지 않지만 40년 전만 해도 이곳의 주인인 나미야 할아버지는 잡화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동네 아이들의 고민 상담도 같이 해주고 있었지요. 그곳에 들어간 3인방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에 현관 우편함을 통해 편지 한 통이 툭 떨어집니다. 아니, 이 시간에 누구지? 우리가 여기 숨은 걸 아는 사람이 있나? 두려움도 잠시 일단 편지를 읽어봅니다. 딱 봐도 상담 편지입니다. 사실 이들은 방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40년 전 잡지에서 나미야 잡화점의 고민 상담이란 기사의 제목이 생각났고 들어올 때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간판 역시 나미야 잡화점이란 걸 기억하고 셋은 이 편지가 일단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 아래 편지를 읽어보기로 한 것이지요. 내용인즉 자신은 내년에 있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생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간호를 하고 싶지만 남자친구가 누구보다 자신이 올림픽에 나가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3인방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각에 그것도 문도 열지 않은 사람도 살지 않은 잡화점에 편지를 넣다니요. 고민한 끝에 이들은 일단 답장을 쓰기로 합니다. 그것도 역시 정성을 다해서 말이죠. 본인의 훈련에 남자친구를 데려가는 건 어떻겠느냐고 답을 합니다. 우편함에 상담 편지를 넣으면 나미야 할아버지가 다음날 뒷문 우유통에 답장을 넣는다는 내용을 잡지를 통해 확인했던 이들은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우편함에 그녀의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놀라 이리저리 허둥대긴 하지만 두 번째 답장 역시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에서 지금 상담자가 있는 시대에 의심을 품게 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전화를 안다면 의심할 여지는 없겠지요. 역시나 그녀는 휴대폰이란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들 셋은 혼란에 빠지지요. 자신들의 휴대폰 시각을 확인하지만 그 안에서의 시각은 또 다르고 편지를 보낸 사람 시점의 지금이 아니라는 것, 과거와 현재가 이 잡화점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상담이 도움이 됐다는 인사를 받게 되면서 지금 자신들의 일에 굉장히 가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주목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소위 잘 나가 본 적 없는 이들 셋은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것이 이들 셋이 상담 편지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런저런 추리를 통해 상담자가 있는 때가 1979년이라는 것과 내년 열릴 올림픽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이때는 일본이 보이콧을 선언해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안 이들은 그녀에게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운동보다는 남자친구 곁에 있으라고 답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들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이지요. 결국 대표 선발전에서는 탈락했지만 후회 없이 열심히 했으며 남자친구도 누구보다 더 응원해줬다고, 그러나 결국 하늘나라로 갔다는 답장을 정리가 된 한참 뒤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이들 셋은 이제 이 집을 빠져나가려는데 또 다른 편지가 우편함을 통해 툭 들어옵니다. 과연 이들은 이 편지에도 답장을 해줄까요? 네, 이 편지에도 그 다음 편지에도 성실히 답장을 해줍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생선 가게를 물려받아야 하나 아니면 지금처럼 음악에 매진하며 살아야 하나를 놓고 고민인 무명 음악인의 상담 편지인데요. 이들 셋은 지금 일본 경기 침체를 뼈저리게 겪고 있는 세대인지라 이런 고민은 그저 배부른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나? 가게를 거저준다는데 그깟 돈도 안 되는 음악을 하겠다는 이유로 이 복을 걷어찬다는 말인가? 하면서요. 그렇게 매몰찬 답장을 이어오다가 이 뮤지션이 세 번째 편지를 넣을 땐 우편함에 그대로 넣지 않고 반만 넣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하모니카로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합니다. 안에서 자신의 음악을 들어보고 그런 비판을 해보라는 뜻이 담겨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답장은 앞선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음악인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으라고, 당신은 아주 오래오래 남을 음악을 할 것이라고 사뭇 진지한 답장을 보냅니다. 뒤에 밝혀지는데 이 뮤지션은 1988년 크리스마스에 환광원이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위문 공연을 갔다가 거기서 난 화재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곳에 있던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하려다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 아이의 누나가 커서 일본 최고의 가수가 됩니다. 이 뮤지션의 그 하모니카 곡으로 데뷔를 한 것이지요. 그 뒤로도 이어진 상담 편지들은 이상하게 이 환광원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호스티스 일을 위해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를 놓고 고민하는 젊은 아가씨인데요. 이 아가씨에게 이 셋은 오빠로서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호스티스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요. 하지만 자신의 고민은 호스티스 일을 그만두냐 마냐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이 아가씨는 자신이 환광원 출신이라는 것과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를 위해 돈이 절실하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3인방은 선을 넘는 상담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일본의 경제 호황을 이용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귀뜸입니다. 이들이 이 아가씨를 위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환광원 출신이라는 것. 사실은 본인들도 환광원 출신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환광원과 연결된 이유도 재미있고 나미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도,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이벤트도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참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에 동감을 하는 편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유교적인 모습이 우리와 닮았지만 또 일본의 보수적인 면은 먼 느낌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동화 같은 판타지 소설은 더욱 일본에 대해 다시 보게 되는 대목인데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 중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책 역시도 내가 아는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설정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 히가시도 게이고가 어느 수상 소감에서 책 읽기를 무척 싫어하던 자신을 독자로 삼아 중간에 책을 내던지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쓴다는데 그 목표만큼은 이룬 것 같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일본에서 영화로도 나왔다는데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새벽 같은 그 그림이 그려지는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